때문에 에스테틱도 이제 그렇고 피부과도 잘 못 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홈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탑 여배우들을 관리해주시는 박혜정 원장님께 직접 배워온 팁들이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선 피부 케어를 하기 전에 가장 또 중요한 거를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림프를 깨우는 방법인데요. 림프를 깨우는 방법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얼굴에는 림프가 있거든요. 근데 림프가 무엇이냐면, 그 얼굴에 이제 독소가 있는데, 그 독소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우리가 림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통로를 열어줘야 얼굴의 빛도 이제 좋아지고, 케어를 해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림프절 마사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으시지 마시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목 스트레칭을 할 건데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어주세요. 얹어주시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누르는 듯한 이렇게 이제 힘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을 천천히 뒤로 젖혀주세요. 이렇게 빨리 말고 천천히 젖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10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젖혀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으로 해서 제자리로 오시면 되는데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이 두꺼워지시고 그러니까 독소로 인해서 목이 두꺼워지시거나 아니면 이중턱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자주 해서 여기를 좀 풀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목주름이 더 심하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혀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혀를 동그랗게 말아보시고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보면 여기 목에 영천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지방을 빼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혀를 말고 스트레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안에 속 근육이 탄탄해져서 이중턱이 이제 없어지고 목의 주름도 더 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주 스트레칭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귀가 있잖아요. 저희 귀는 우리 인체 장기가 여기 다 모여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귀를 안 보이시나요? 귀를 이렇게 해주시고 귀를 막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문질러 주시면 귀가 조금 열이 후끈후끈 올라오죠. 그 다음에 귀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반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조물조물조물해서 귀가 말랑말랑말랑해질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원하시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귀랑 목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 되게 단단하거나 몽우리가 계신 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다 매끈할 수 있도록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쓰레기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시면 요 턱선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집에서 하실 때 이런 골프공 혹시 있으신가요? 골프공이나 아니면 저희 제품에 그 슬리핑 마스크팩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요런 이 마사저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여기 뒷면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뭉치지 않도록 풀어주시고 이 밑으로 또 림프를 이렇게 쓸어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목에 뭉쳐있는 부분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골프공이나 이런 마사저가 없다고 하시면 그냥 손으로 주물주물주물 해주셔서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일상생활에서 조금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은 피부 케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자료를 공유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혜정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이제 아티스트를 사용해서 데일리 홈케어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홈케어만으로 진짜 피부 미인이 되고 동안 미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박혜정 원장님을 TV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에서 미르테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 배우 오연서나 정여원, 특히 이한이 이런 탑 배우들을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사지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동안 얼굴을 유지하기 위한 동안 림프 마사지를 또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계신데 제가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스트레칭을 이런 걸 실제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이제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혜정 원장님께서 이제 미디어에 나오셔가지고, 방송에 나오셔서 실제로 이제 시연해 주시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거든요. 영상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중년의 몸을 챙겨봐야겠죠? 박혜정 네. 선생님. 네, 기대하세요. 효과는 만점이고요. 너무 간단한 방법. 탑 배우들한테 해드리는 제가 비법을 공개할게요. 주름 없애고 라인 살리는 마사지 방법 정리해볼까요? 하기 전에 운동을 해요. 혀를 이렇게 말아주세요. 혀를 만 상태로 턱에 손을 대고 고개를 젖혀 스트레칭을 3회 반복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영상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탑 배우 관리 비법이에요. 근데 간편하지만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비법들이니까 평소에 이제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 메이크업을 했을 때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클렌징을 하고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클렌징 폼이나 아니면 크림, 아니면 오일 같은 거를 사용해서 한 번에 눈이랑 막 이렇게 입을 다 지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제 지울 때, 클렌징을 할 때는 그 모공에 블랙헤드가 있거나 여드름이 있을 때 그 한 번의 세안으로는 피지가 이제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피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피지를 이렇게 짜시죠. 이렇게 짜시는데 피지를 짜는 순간 10년 뒤에 모공이 확 늘어지고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표시하지 않지만 그 10년 후에 드러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피지는 절대 짜지 마시고 꼭 녹여서 빼야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클렌징을 할 때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1차 클렌징에서는 아이랑 립 리무버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클렌징 워터에 화장솜을 묻혀서 이제 피부 결대로 닦아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는 그냥 귀찮아서 한 번에 하고 싶은데 왜 꼭 아이 앤 립 리무버를 사용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이유는 눈가나 입 주변의 피부가 되게 연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전용 제품을 쓰지 않고 그냥 막 롤링을 해서 지워주시면 주름이나 노화가 쉽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나이 들어도 정말 주름 없이 탱탱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꼭 전용 제품을 사용해서 클렌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올려서 아무렇게 닦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꼭 피부 결대로 닦아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요즘에 이제 대기 환경도 안 좋아서 미세먼지가 많죠. 그래서 미세먼지도 이제 쏙 빼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피부 결대로 닦아야 피부가 처지지 않게 닦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클렌징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차 클렌징인 아이앤 립 클렌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화장솜 이렇게 다 쓰고 계시죠? 이 화장솜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앤 립 전용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이앤 립 전용 제품을 흔들어 주신 다음에 화장솜에 적셔 주세요. 그래서 화장솜 두 장을 겹쳐서 앞, 뒷면 적셔 주시면 됩니다. 적셔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눈 위에 10초나 20초 정도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신 다음에 눈에도 피부 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대로 닦아주시는 게 중요한데 눈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닦아주시고요. 마스카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닦아주신 면이 아마 까맣게 묻어있을 거예요. 그 뒷면으로 이렇게 화장솜을 접어주세요. 접어주시면 여기 깨끗한 면으로 밑에를 앞머리부터 뒷머리까지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닦아주실 때 마스카라가 진할 경우에는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면봉을 이 리무버 제품에 묻혀주셔가지고 사이사이 구석구석 닦아주시면 됩니다. 입술도 마찬가지로 화장솜에 리무버를 적셔서 10초나 20초 정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닦아주시면 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입술에 세로주름이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또 화장솜을 반으로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닦아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제 50대가 넘어가신 분들이 세로주름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음료를 마실 때 빨대로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은 정말 입술 주름에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음료를 드실 때는 오히려 빨대를 좀 사용하시기보다는 그냥 좀 마시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랑 립을 깨끗이 지웠으니 나머지 부분도 클렌징을 해봐야겠죠. 박혜정 원장님께서 제품을 피부 타입별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우선 지성 피부나 또는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클렌징 워터 타입을 사용해서 산뜻하게 지원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성이거나 근데 진짜 심한 악건성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클렌징 오일이나 아니면 클렌징 크림이 있거든요.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이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클렌징을 할 건데 클렌징 워터도 물론 손으로 따라서 사용해도 되지만 제품을 또 많이 낭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충분히 적셔주셔서 닦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 결대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선 턱 밑에서부터 귀 볼까지, 그 다음에 입술부터 귀 중간까지, 그리고 콧볼부터 관자놀이까지 닦아주시고요. 이마를 닦아주실 때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닦아주시고요. 콧대도 아래에서 위로 닦아주시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 클렌징인데요. 목도 꼼꼼하게 클렌징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1차 클렌징을 끝내고서 그다음에 2차 클렌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차 클렌징은 폼 클렌징을 사용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실 건데 폼 클렌징의 종류는 옆에 이제 사진으로 보시듯이 많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입별로 조금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폼 클렌징을 사용하실 때 그냥 이렇게 짜가지고 대충 이렇게 비벼서 얼굴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폼 클렌징을 손에 충분히 거품을 내서 그 거품을 얼굴에 올리셔가지고 표피층만 건드리는 느낌으로 문질러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빡빡빡빡 문질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주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정말 아기 피부 다루듯이 그래서 겉층만 건드리는 느낌으로 클렌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에서 그 블랙헤드나 모공 아니면 좀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피지를 녹여내서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좋은 제품이 이제 박혜정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셨을 때 그 엔자임 파우더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면 그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가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루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미세 각질을 녹여서 빼는 클렌징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코 부분에 블랙헤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드름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나는 오늘 좀 딥클렌징을 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이제 매일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조금 홍조가 있거나 혈관이 확장돼서 이제 붉은기가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사용해 주시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자임 파우더도 이제 가루를 손에 덜으셔가지고 적정량을 덜으셔서 물을 이제 묻혀주셔서 거품을 막 내주세요. 그래서 엔자임 파우더의 알갱이가 그대로 얼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충분한 거품을 내주셔서 거품을 올린 다음에 문질문질 해주셔가지고 세안을 해주시고, 특히 코에 블랙헤드가 많으신 분들이 있죠? 블랙헤드가 많으신 분들은 30초 정도 코를 문질문질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이 피지가 충분히 녹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세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깨끗이 세안을 했으니까 또 이제 피부에 영양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모공도 있고, 뭐, 나는 기미 잡티가 있고, 나는 좀 수분이 없다, 난 탄력이 부족해, 이러한 것들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제품이 이제 셀렉트 마스크팩이죠. 내가 고민되는 피부별로 이제 선택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박혜정 원장님께서 여기 이제 노란색, 흰색,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 팩으로 시연을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셀렉트 마스크팩 사용을 할 때 꿀팁이 있습니다. 그 셀렉트 마스크팩은 이제 7분을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껍게 한 번을 발라서 사용하기보다는 얇게 펴 발라서 그 두껍게 사용한 양을 이제 주에 이 2번으로 늘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얇게 바르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셀렉트 마스크와 함께 또 쓸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미스 코리아나 또 이제 배우 이한이 혹시 아시죠? 그 이한이 피부 정말 막 빛이 나고 피부 결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한이가 근데 집에서 자주 하는 솜팩이 있대요. 그래서 그 솜팩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솜팩은 여드름이나 또는 홍조가 있거나 내 피부가 정말 예민해,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잘 붓는 사람, 아니면 또 나는 너무 악건성이한 이런 분들이 모두 이제 쓰실 수 있는 간편한 팩이고요. 그 솜팩을 사용할 때는 이제 토너가 사용되게 되는데, 토너는 피부 타입별로 이제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박혜정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케어를 요 세 가지 제품을 사용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제품을 사용해서 할 건데, 첫 번째, 모공이 되게 고민이신 분들, 코에 블랙헤드가 많다, 아니면 모공이 넓으신 분들은 요 노란색 퓨리파잉을 사용해서 케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고민이 되는 부분, 요런 스파츌러 사용해서 항상 덜어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스파츌러가 없다면 일회용 수저를 사용해서도 덜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어주셔가지고 손등에 덜어주세요. 손등에 덜어주시고, 내가 고민이 되는 부분, 코에 모공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래서 셀렉트 마스크팩을 바르실 때 두껍게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두껍게 바르기보다는 그 두껍게 바르는 양을 차라리 2번 정도에 나눠서 사용하고 얇게 발라주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에 모공이 이제 있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미 잡티가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미 잡티가 고민이신 분들은 요 브라이트닝 팩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트닝 팩을 사용해서 똑같이 스파츌러를 닦은 다음에 이렇게 또 손등에 올려주세요. 손등에 올려주시고, 나는 요런데 기미 잡티가 많아 하고 고민되시는 부분 있죠? 여기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올렸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수분 하이드레이팅으로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녹색 그린팩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분을 꽉꽉 채워야 하니까 요거를 나머지 부분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펴서 발라주시는데, 아까 제가 이제 팩을 덜을 때 스파츌러나 아니면 일회용 수저 이런 걸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손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손에는 이제 세균이 있다 보니까 그 세균이 팩 안에 들어가면 변질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파츌러를 사용해서 덜어서 쓰시는 게 좋고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3가지 팩을 사용해서 보여드렸지만, 1가지씩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취향껏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피부 고민이 되는 부분에 내가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남은 팩 꼭 이렇게 뚜껑 꼭 닫아서 보관해 주셔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마스크팩은 7분 정도 하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7분이 넘어가면 피부의 수분을 또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또 알려주신 팁이 있어요. 그 원장님께서 탑 배우들을 많이 관리해 주시잖아요. 그 중에 이한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한이가 거의 매일매일 한다는 팩이 있어요. 그 팩이 뭐냐면 솜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솜팩이 어떠한 거냐면 이러한 화장솜을 준비해 주세요. 화장솜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또 얼음물을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화장솜에 얼음물을 적셔 주세요. 이렇게 적셨죠? 그래서 화장솜을 차갑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솜 이렇게 쭉 짜세요. 그리고 이제 그 지성이신 분들은 지성 토너를 사용해 주시고, 또 수분이 좀 부족하신 분들 수분 토너를 사용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얼음물을 적신 솜을 짜신 다음에 수분을 해주셔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겁니다. 차갑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짜주셔가지고 토너 올리시고, 그래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 전체를 덮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얼굴 전체를 덮어주시면 셀렉트 마스크팩을 10분 정도 또 더 늘려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원래 7분을 사용하는 마스크팩을 이렇게 솜팩을 하시면 10분 정도 더 늘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솜팩을 이제 하는 이유는 얼굴의 열감을 낮추기 위해서 권해주시는 건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몸은 따뜻하고 얼굴은 이제 차가워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면 몸은 차갑고 얼굴이 이제 붉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솜팩을 하면서 이제 열감을 낮춰주는 건데, 열감을 낮추게 되면은 그 림프절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 낯빛도 되게 좋아지고 블랙헤드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드름은 이 피지나 여러 가지 영양분을 먹고 자라기도 하지만 그 열감을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열감이 높으면 여드름이 더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이런 솜팩을 조금 자주 해주시면 여드름이 들어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이제 피부가 하얘으면 좋겠어, 나는 화이트닝을 조금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그 화이트닝은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안색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솜팩을 하셔서 피부를 조금 이제 온도를 다운시켜 주시면 톤이 맑아지기 때문에 또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안색이 좋아지면
그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림프 마사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림프절을 깨우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화이트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굴의 온도를 낮춰주시고 또 림프절 마사지를 통해서 안색을 이제 환하게 이제 밝혀주시는 거죠. 그러한 팁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제 손팩을 이제 올리시고 그 화장솜으로 이제 닦아주시면 돼요. 그 셀렉트 마스크 팩을. 그리고 나머지 조금 잔여물이 남으신 것들은 이제 세안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가 이제 들어가는데, 기초 케어를 했을 때 이제 우선 토너를 사용하잖아요. 토너는 내 피부 타입별로 맞는 토너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그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서 마찬가지로 피부 결대로 닦아주시고요. 이제 닦아주신 다음에 토너가 이제 얼굴에 남아있잖아요. 그 토너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착착착 치시는 분이 계세요. 엄청 큰 소리가 나도록. 근데 그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정말 피아노 치듯이, 아기 달래듯이 이렇게 피아노 치듯이 흡수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토너가 이렇게 얼굴에 남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시고, 완벽하게 말려주신 다음에 이제 에센스를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토너는 약간 물같이 생겼는데 꼭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토너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밭에 씨앗을 심을 때 밭을 이렇게 잘 가꿔놔야 씨앗이 잘 자라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토너로 유수분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놔야 그 다음 단계인 에센스를 흡수시킬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너도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를 에센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우리가 정말 지치고 외부 환경으로 이제 나쁜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비타민 C에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은 자기 수분의 1000배 가량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니까 정말 수분 케어에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스포이드 형태로 돼 있어서 스포이드를 이제 얼굴 면적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한 스포이드 정도 이제 짜셔가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펴 바르신 다음에 나는 팔자주름이 고민이 돼요. 아니면 나는 여기 눈가 주름이 고민이 돼요 하시는 분들은 거기 위에 한 번 더 이렇게 떨어뜨리셔서 다시 이제 두드리면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센스를 바르시고 아이크림으로 바르시게 되는데, 아이크림도 이제 스파츌러를 사용해서 이제 덜어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눈 밑에 발라주신 다음에 아이크림은 요 4번째 손가락으로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번째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흡수를 시켜주시고, 왜 4번째 손가락으로 바르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이 4번째 손가락이 가장 힘이 없대요. 그래서 그만큼 눈가의 피부는 연약하기 때문에 힘을 빼고 바르라는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성분들을 바르고 또 피부를 잠궈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분 크림이나 또는 정말 특별하게 케어하고 싶을 때는 슬리핑 마스크팩을 사용해서 이제 크림을 발라주시는데, 특히 슬리핑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상된 피부를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피부를 완화시켜주면서 내가 정말 잠을 얼마 못 잤는데도 정말 숙면을 한 효과를 또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데일리 케어를 하는 거를 알아봤는데, 이제 박혜정 원장님과 이제 Q&A를 이제 해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공 케어에 정말 효과적인 제품을 여기 지금 옆에 사진을 보신 것처럼 그 노란색 퓨리파잉 마스크팩과 엔자임 파우더를 진짜 강력 추천하셨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 제품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모공이 넓은데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그 모공이 넓으신 분들은 첫 번째 모공 관리를 잘 못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큰 이유는 클렌징을 꼼꼼하게 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차, 2차 클렌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클렌징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모공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위에 이제 2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 제품으로 이제 깨끗하게 피지를 녹여서 빼내야 돼요. 그래서 블랙헤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피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햇빛과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검게 변하는 것을 블랙헤드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헤드가 생긴 지가 솔직히 조금 오래 지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꾸준히 관리를 해서 너무 뭐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해서 녹여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퓨리파잉 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 부분만 올려서 매일 1회, 그러니까 저녁에 해주시면 좋죠. 저녁에 해주셔서 이제 올리신 다음에 아까 코 이제 30초 문질문질 하는 거 방법 알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해보시면 이제 블랙헤드가 조금 연해지는 느낌을 받으시고 또 화이트헤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퓨리파잉 팩을 일주일 정도 꾸준히 이제 하시면 오히려 피지가 더 올라오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어요. 하얗게 더 좀 도드라진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녹여지는 과정 중에 하나 일부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피지가 빠지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공이 되게 커 보일 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 보일 때는 그 온도를 낮춰가지고 두 번째 거기 손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모공을 꼭 닫아주시면 거기 안에 피지가 더 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팁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공이 대부분 넓은 사람들은 피부과 가서 레이저 시술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둘째를 낳고, 이제 모공이 너무 커지고, 이제, 늘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프락셀과 여러 가지 레이저를 합계 이제 세트로 묶어 있는 그 레이저 시술을 받았었는데, 그 레이저를 이제 막 하다 보니까 피부가 재생이 될 때는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공이 정말 사라졌구나 되게 좋아했는데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점점점 원래 제 피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박혜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레이저를 많이 이제 찾으시는데 레이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소에 아까 모공 관리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모공이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탄탄해 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들면서 이렇게 점점 처지고 모공과 모공이 연결되는 모공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노화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공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꼭 해주시고요. 그 운동을 하면 노폐물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아마 그 모공이 줄어들고 이제 작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손팩 저희 그린팩 같은 경우는 수분을 정말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미라든지 아니면 그 수분 부족이라든지 여드름이 다 이런 것들이 수분을 채워주면 해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평소에 이제 수분팩 관리를 해주시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홍주가 되게 심하신 분이나 예민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 자체에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를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거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림프 마사지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박혜정 원장님께서 진짜 감동받은 제품이 이 슬리핑 마스크팩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심한 악건성이신 분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슬리핑팩을 모두 다 써보셨는데 정말 만족하지 못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티스트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서 너무 좋고 그냥 스킨만 바르고 그냥 슬리핑 마스크팩 바르고 그냥 주무셨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촉촉함이 너무 유지가 돼서 이 제품 진짜 대박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악건성이신 분들은 정말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여드름, 특히 화농성 여드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 슬리핑 마스크팩을 사용하면 이제 영양을 꽉 잠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에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트러블이 있으시고 면포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아까 설명해드렸던 노란색 퓨리파잉 팩을 얇게 전체적으로 펴 바르시고 그 뒤에 이제 세안을 하신 다음에 온도를 내려줄 수 있도록 손팩이나 아니면 수분을 채워넣을 수 있는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저희 이제 녹색 팩이죠? 그린팩을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배우셔도 실천을 하지 않으시면 똑같이 피부가 상태가 지금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 내셔가지고 케어를 해주시면 정말 내가 동안 피부, 정말 그 연예인 같은 물광 피부를 갖고 있을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팩을 해서 또 예쁜 또 분들이 되시는 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